요즘엔 소장님이 컨셉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 되게 푸근하게 네. 푸 같은 그런 이미지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화가 많으시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아, 근데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네. 이게 과연 주주 친화적인 우리 국내 시장인가 이런 부분들의 의구점을 내서 조금 전에도 이제 과장님이 물적 분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과 짬뽕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짬짜면을 시켰어요. 짬짜면을 시켰더니 갑자기 짬뽕 하나 딱 갖다 주면서 짜장면을 돈 내고 사 먹어.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아, 제 의사는 없고. 그러니까 원래 이 가게 서브치기 우린 짬짜면을 팝니다라고 서브 쳐놔서 네. 짬짜면을 2개 다 먹는다. LG화학이 화학과 배터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짬짜면 2개를 먹는다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주인이 짜장면이나 짬뽕 하나 딱 가져오고 나머지는 사 먹어. 그거잖아요. 지금 LG화학 대주주들은 기존 주주들은 LG화학을 2개를 보고 들어갔는데 화학회사만 남고 배터리 하고 싶으면 내가 돈 주고 사 먹어. 이런 꼴이 됐잖아요. 지금 소장님 화나게 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구나. 아니요, 저는 짬짜면 때문에 화난 거예요. 짬짜면 2그릇을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돈을 2번 내라는 거 아니야? 저는 먹는 거 갖고 화내거든요. 혹시 청약에 실패하셨습니까? 전 그 청약은 안 했고요. 오. 원래 공모주보다는 저는 뭐 항상 주식 투자는 1년 12달 할 수 있지만 1년 12달 안 해도 된다라는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청약은 안 했다. 청약은 안 했다. 근데 이 청약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아마 과장님이 더 체감을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직접 계시니까. 이번에 하이투자증권도 하이디 우리 공고 회사에서 받았잖아요. 청약 공모를 받았었죠. 서버가 괜찮았어요? 아휴, 많이 힘들었습니다. 서버 피해자, 아, 투자자가 아닌 회사 측의 피해자가 여기 또 나오셨네요. LG 상장 당일날 네. 동시효과가 한 1, 20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했고 거의 1시간 가량 또 서버가 마비가 됐었죠. 뭐 아. 여러 증권사도 있었겠지만 네. 저희 회사도 좀 심했고 예. 일단 그 많은 피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이게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라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청약 그 돈만 봐도 일경은 저 신문 타이틀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일경이라는 그 뒷부분까지 하면 1경 4천조예요. 일경 4천조. 4천조. 이게 정말 가능한 금액 수치라고. 그러니까 볼 수 여기서 있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일경이란 단어가 우리가 이제 그 생소해요, 저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글로만 봤지. 네. 그렇죠. 글로만 봤지 이게 과연 그런 돈들이 이제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찌 됐던 일경이란 돈이 모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정말 대박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100조 넘게 그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죠. 근데 우리가 1경 4천조 정확히 얘기합시다. 1경 4천조 이것을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보면 기관들은 그 기관들이 공모 그 수요 예측할 때 네. 실질적 돈은 안 내요. 그냥 숫자만 써내는 거예요. 아. 근데 숫자만 써내는 건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어떤 뭐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써내야 되잖아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뇌피셜이 아니고 규정이 그 기관들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운용 자산만큼만 그 청약을 써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운용하는 기관이다라면 청약 금액을 100억 원을 써내는 게 맥스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신문에 난 걸 보면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50억을 운용하는 기관이 7조를 써냈대요. 그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예. 공모 주관사가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규정과 이 운용하는 기관들에 있어서의 운용 자산 대비해서 얼마를 신청했는지 기관들이 걸러내야 되는데 뭐 과장님 증권회사 계시니까 뭐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흥행을 좀 바라는 그렇죠. 거. 저도 증권회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전 이제 증권회사랑 상관없으니까 이제 막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주관사들이 걸러줘야 되는데 주관사 입장에서 보면 굳이 걸릴 이유가 없죠. 그것을 흥행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걸 7조 뭐 10조 써내고 더 해놓으니까 1경 4천조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펀드 자산 규모가 850조예요. 그러니까 850조를 넘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일경이라 나온 거죠. 이거를 금융당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처럼 내려왔고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금융당국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표정 한 번만 클로즈업 가능할까요? 왜요? 첫 출연에 지금 굉장히 혼이 많이 나고 계십니다. 아니 과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과장님 회사가 주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관사는 딴 증권사예요. 아유, 딴 그렇죠, 증권사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는 실체하지 않는 그런 금액인 것들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처럼 내려왔던 것들 이게 이제 작은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 관행인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아무래도 100조 정도의 이제 대여급이 되다 보니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말 차제에 우리 소액주주 특히 이런 매일경제 유튜브 같은 데서 네.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고발을 해야 봐요. 저는. 된다. 네, 이런 걸 해서 이게 지금 제가 그냥 화가 나서 얘기하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네. 이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럼 소장님,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그 전에 대여가 많았잖아요. 네. SK IT도 있고. 네. 거기서는 사실 LG 엔솔보다는 금액이 작았다 뿐이지 네. 이런 관례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왔습니까? 거죠. 그게 이제 그래요? LG 그거 거기서 나왔는데 트리거가 된 거지 네. LG 근데 엔솔이. LG 엔솔 같은 경우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시총 2위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시총에 영향을 안 주니까 기업의 가치를 따지면서 들어와요.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무조건 끼워 넣어야 돼요. 이거는 가격 그 LG 엔솔의 본질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시총 상위단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되니까 무조건 끼워 넣는데 가장 싸게 넣는 방법 뭐예요? IPO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일경이 들어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량 기업이다라고 인식은 저는 도시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나쁜 기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무조건 편입해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진짜 똥줄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짬짜면을 시켰는데 지금 짜장면 사 먹으려니까 지금 짜장면을 사 먹어야 될 펀드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그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지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 선물 플레이를 하는 그 기관들은 이게 선물과 이 현물이 거의 일치가 돼야 돼 이게 사고팔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LG 엔솔을 안 끼워 넣으면 소위 말해서 트래킹 에러 선물을 사고팔구를 못 해요. 그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끌려가는 게 상황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네. 오해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LG 엔솔이 상장 당일날 외국인들이 약 120만 주를 팔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야 이거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바꾼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상장 당일날 판 외국인과 그 다음 날부터 사기 시작한 외국인은 다른 외국인입니다. 뭐냐면 상장 당일날은 IPO를 통해서 받은 이 부분도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IPO에서 외국인들이 70%가 보호해서를 안 걸었어요. 그거 가능한가요? 그건 뒤에 얘기 드릴게요. 예. 이것도 화나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너무 예. 논리적으로 이제 봅시다. 예, 혹시 그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소장님 조금만 그러면 한 잔. 아이스 예, 아메리카노 한 잔. 한잔 지금 드시고 여기 하시죠.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서 걱정을 하세요. 예. 많이 화나신 것 같다고. 아니 이거는 저는 소액주주로서 화가 납니다. 이건 화를 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 결국 기업이 소액주주들을 그 뭐 농락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소액주주분들이 너무 우리나라 소액주주분들이 양반이세요. 이걸 참아왔어요. 근데 저는 참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네. 일단 정리 다시 할게요. 외국인. 그래서 예. 이제 외국인들이 그 보호예수를 안 걸은 물량이 얼마냐면 800여만 주입니다. 이건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거를 지금 상장 당일날 125만 주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125만 주가 주? 나왔고 예. 다음 날부터는 뭐가 들어왔냐면 이 125만 주는 거의 추측컨대 공모를 받은 물량이에요. 공모를 받아서 거의 2배 가까이 됐으니까 파는 거고 네. 그 다음서부터는 펀드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인덱스 펀드라든지 MSCI 펀드라든지 2차전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조건 내 지갑에 이거리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들이 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물량 얼마? 약 2조. 이런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금이 사니까 이 회사 좋은 거 아니에요? 쥐뿔. 연기금 같은 경우 2021년 중순에 네. 그 내부 규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내 자산이라든지 해외 자산 이제 막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만약에 수익을 얼마 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주가 떨어질 때도 뭐 마이너스면 그래서 그 펀드들 운영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종합 주가 지수랑 맞춰요. 그러니까 종합 주가 지수 대비 선방했느냐, 종합 지수가 떨어지면 종합 주가 지수 대비 덜 떨어졌느냐 이걸 평가를 받는데
이 기준을 확실히 정했어요. 종합주가지수로. 그러면 시총 2위잖아요. 네. 연기금이 룸을 비우고 이걸 끼워 넣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사는 거예요. 연기금들이 엔솔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물량을 끼워 넣어야 되니까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관이 27일 상장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사고 있는 사고 거고. 있는 이유예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 네,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개인 입장에선 좀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3월 12일까지 3월 10일. 산다고 하셨고 3월 10일까지 산다고 하셨고 기관도 지금 연기금을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담아야 하는 그렇죠. 어떤 패시브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사놓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거기에 예. 오버행 무슨- 이슈라는 외국인들의 약 700여만 주의 폭탄이 잠재적으로 존재해요. 어제 오후에 나왔잖아요. 아. 어제 오후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 외국인들이 빠졌구나. 물량이 나왔죠. 그 공모 물량들이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0일 이후부터는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매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요. 네, 그러면 그렇죠. 예. 공매도에 공매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죠. 네. 엔솔만 욕하면 되죠. 네. 근데 우리가 펀드라는 규모는 제 지갑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는데 여기에 이만큼을 끼워내야 되면 이만큼 룸을 어떻게 비우죠? 뭔가 팔아야죠. 그렇죠. 빼야죠. 뭔가 팔아야 돼요. 그 중에서 팔기 가장 쉬운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머지 2차 부분들. 그래서 이 지금 수급이 흔들리는 수급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교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지금까지는 욕했고 네. 투자 아이디어. 그러면 어쨌든, 네. LG 엔솔을 사야 돼요? 아니면 LG 엔솔을 끼워 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놨던 주식들을 사야 돼요? 팔아놨던 주식을 그렇죠. 역시 과장님.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LG 엔솔은 욕합시다. 네. LG 엔솔을 욕하는데 LG 엔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관들이 팔 수밖에 없었던 우량 주식들이 지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는 역발상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조금 내려왔을 때 그렇죠. 펀더멘털은 튼튼한 종목들 그 외국인들, 종목을 그러니까 그 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무조건 팔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룸을 비우기 위해서 네. 팔았던데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좋아도 파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종목이 아까 말씀하신 뭐 삼전,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러니까 제가 펀드 매니저 후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100억 한 1억을 팔아야 된다. 그럼 1억을 팔기 위해서 엑셀로 소팅해가지고 쪼르륵 팔면 되죠. 그렇죠. 비율대로. 그 펀드 매니저도 귀찮거든요. 뭐 2주, 뭐 3주 이렇게 귀찮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냥 3전 팔아요. 3전 조금만 팔면 그 룸이 확실히 생기니까. 아. 그러니까 LG엔솔 들어온 이후부터 삼전과 SK하이닉스가 맥을 못 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팩트죠. 실제. 팩트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조그만 기관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 이제 통화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되게 혼란스럽네요. 과장님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고 계셨던 바인가요? 전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일단은 뭐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다른 종목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소장님 말씀처럼 오히려 그쪽으로서 기회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